안녕하세요. 영자론 기초영문법 실전 문제 중구편 제3장 대명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대명사에는 크게 어떤 것들이 있죠? 인칭대명사,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지시대명사, 의문대명사, 부정대명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중급 시간에는 저희가 크게 제기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칭대명사, 소유대명사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아실 테니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제기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제기대명사는 뭐죠? 우리말로 뭐뭐 자신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소유격이나 목적격 뒤에 self나 selves를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펴두시고요. 같이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기대명사는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뭐뭐 자신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 용법으로 쓰이거든요. 보시면 자, 제기적 용법과 강조적 용법입니다. 자, 제기적 용법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주어와 동일한 사람이나 사물이 목적어가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로 사용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스스로 돕는 자,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자, 목적어로 쓰인 겁니다. 그죠? 동일한 사람이나 사물을 목적어로 쓴 경우에 그래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강조적 용법은 뭐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강조를 한 거예요. 그냥 주어나 목적어 그냥 동격으로 쓰여서 그 주어나 목적어의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 문장에서 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강조를 해준 거기 때문에. 하지만 생략하면 강조 의미는 사라지겠죠? 자, 보시면 주어 강조하는 경우 볼게요. I myself, 나 스스로는 wouldn't do such a thing.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은 나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지금 강조해 준 거죠. 그런데 제기대명사가 반드시 강조하는 주어나 목적어 뒤에 와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I wouldn't do such a thing myself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목적어의 강조가 가능한 경우는 I'd like to speak to the manager himself. 그 매니저 이렇게 직접 말하고 싶다. 그래서 목적어를 강조할 때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제기적 용법과 강조적 용법으로 나누는데 제기적 용법은 하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생략이 불가능하고 강조적 용법은 동격으로 쓰여서 의미를 강조하는 거다. 그래서 생략 가능하다. 자, 그러면 제기대명사의 관용어구는 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외워두시면 편리하거든요. 자, 그러면 for oneself 혼자 힘으로, of oneself 저절로, by oneself 혼자서, beside oneself 제정신이 아닌, apply oneself to 뭐뭐에 몰두하다, help oneself to 마음껏 하다, pride oneself on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다. 자, 여기서 혼동이 되는 게 뭐냐면요, for oneself, by oneself거든요. 보시면 for oneself, for는 뭐예요? 혼자 힘으로 해요. 힘 어떤 의미겠죠? force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force for oneself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그냥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by oneself. 자, 혼자서 by 뭐예요? 옆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by oneself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라고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가지 구별이 어려우니까 그 팁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다음 자, it의 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it은 상당히 많은 용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사용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알아볼 것은 대명사 it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it인 거죠. 앞에 나온 특별한 명사 즉 the 플러스 명사 대신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단어 이외에도 구, 절, 문장 등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예를 보시면 I'd like to go on a trip I'd like to go on a trip to Europe. 나는 유럽에 여행을 가고 싶다. But I can't afford it.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 자, 어떤 여유가 없다는 겁니까? 유럽에 가고 싶은데 그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 전체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명사 it은 단어 이외에도 구, 절, 문장을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비인칭 주어는 뭐가 있느냐? 비인칭 주어는 보시면 시간, 날짜, 요일, 계절, 날씨, 거리, 명암 등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이라고 해석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it's raining 많이 쓰시죠? 그래서 날씨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예문에는 it rained on and off yesterday. 어제 비가 오락가락했다라는 예문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리를 나타내서 how far is it to your school? 네 학교까지 얼마나 머니? 자, 그것이 얼마나 머니? 그게 아니라 그냥 써주는 거세요. 비인칭 주어. 자, 비인칭 주어가 언제 쓰이는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시간, 날짜, 요일, 계절, 날씨, 거리, 명암. 그래서 이것도 구를 외워두세요. It rained, it is far, 아니면 it is dark 이런 식으로 해서 구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쓰임이 있느냐? 가주어로 쓰일 때가 있고요. 가목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우선 가주어부터 볼게요. 가주어에는 부정사나 동명사, 명사절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거를 뒤로 보내주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앞에 주어 자리에 it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가짜 주어란 말씀이죠. 예문 보시면 it is not easy. 뭐가 쉽지 않다? To master English. 영어를 통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To master English가 진짜 주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동명사가 너무 길어요. 영어는 간결한 것부터 하고 무거운 건 무조건 뒤로 보내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 is not easy. 자, 가주어를 써줘서 it is not easy. 뭐가? To master English. 그래서 진주어를 뒤로 보내줬다. 이럴 때는 가주어 it을 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것도 하나 생각해 두시고, 그러면 가목적어 it은 무엇이냐? 진목적으로 나오는 부정사, 동명사, 명사절이 이것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대신 it을 사용하고 그것을 뒤로 보내주는 거죠. 예를 보시면 I found it difficult. 나는 어려운 걸 알았다. 뭐가? 그 뭐가 너무 길어요. To get everything ready in time. 제 시간에 모든 걸 준비하는 게 길죠? 그래서 목적어로 못 쓰고 가목적으로 써주고 지목적어는 뒤로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주어, 가목적어 같은 경우는 진주어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간혹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가주어, 가목적어 너무 길어서 주어나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내고 그 대신 사용하는 it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세용법. 이세용법 두 번째 강조하는 광조 구문에서의 it. 자, 이때 구문이라고 하죠. 이때 구문. 자, 뭐냐면 it, that 사이에 강조하고자 하는 걸 넣는 겁니다. 보시면 보세요. I met Ted at the park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공원에서 테드를 만났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주어 강조할 수 있고요. 목적어, 장소, 시간 다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동사의 강조는 안 되세요. 동사 빼고는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it is, is는 그 시제나 시제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it is 사이에 it is 다음에 강조하자는 걸 넣고 그 다음에 대시 들어가고 나머지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는 거세요. 예문 보시면 I met Ted at the park this morning 이건데 주어를 강조하고 싶다. 내가 만났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it is, it was로 쓰이죠. 여기서는 과거형이니까 it was 강조하는 거 넣고 대시 오고 나머지 met Ted at the park this morning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만약에 장소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it was 하고 that 사이에 at the park를 넣고 그러면 it was at the park that I met Ted this morning 이런 식으로 문장을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내가 오늘 아침 테드를 만난 건 공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테드를 오늘 아침 공원에서 만난 건 나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It is that. It is that 사이에 강조하는 게 들어가고 나머지 구문들은 뒤로 간다. 단 동사는 강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의 it. 이건 뭐냐면 막연한 어떤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it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뭐 외우실 것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런 관용적 표현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how is it with your business? 자, 사업이 어때? 자, 그것은 너의 사업과 함께 어떠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how's it going?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예는 I can make it. It is my turn.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에 it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관용적으로 쓰이는 주어 it입니다. 자, seem, happen, appear 이런 경우는 관용적으로 주어 it을 사용해요. 그래서 뜻은 없지만 그냥 it seems, it happens, it appears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이 그냥 외워두세요. It seems, it happens, it appears 이렇게. 그래서 뜻은 it seems 같은 경우에는 뭐뭐인 것 같다. it happened는 우연히 뭐뭐 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it appeared 뭐뭐 하는 것으로 보였다. 뭐뭐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it seem이랑 appear 같은 경우는 의미가 비슷하고 happen은 뭐 우연히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 제가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음은 자, 지시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대명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지시하는 대명사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this와 that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은 또 어떤 세분화될 수 있느냐 볼게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this와 that. 이때 시간을 나타낼 때 현재는 this나 these, 과거는 that이나 those를 사용합니다. 왜? 가까운 게 this고 멀리 있는 게 that이죠. 이것은 this, 저것은 that.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것, this는 현재, 먼 것, that은 과거.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these days, 그럼 요즘, those days, 그럼 그 당시, 이렇게 현재와 과거를 각각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that. 이것도 시험 문제에 상당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this, those, that과 those는 앞에 나왔던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대명사로 쓰인다. 예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예요. The climate of this country, 이 도시의, 이 나라의 climate, 기후는 is milder, 더 온화하다. 뭐보다? That of France, 프랑스의 그것보다. 여기서 그것은 뭘까요? The climate죠. 기온.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대명사로 쓸 수 있다. 대시. 요거 또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럼 세 번째, 문장 앞에 나온 말을 받는 this와 that입니다. 이것은 앞에 나왔던 문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쓰임이 약간씩 달라요. 보시면 I was not good at math. 나는 수학이 별로다. And this was my mother's trouble. 이것은 우리 엄마의 문제이다. 고민거리이다. 라는 문제인데 보세요. 앞에 나온 문장을 바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this를 쓴 거죠. 그런데 I says he did it himself. 나는 그가 그 자신이 했다고 한다. 그가 그것을 자신이 했다고 한다. 하지만 I couldn't believe that. 나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자, 근데 여기서는 좀 떨어져 있어. 그래서 that을 사용한 거죠. 이런 식으로 앞 문장에 나온 말을 받아서 this나 that을 쓸 수 있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장 요소 사이의 거리에서의 this와 that. 자, 무슨 말이냐면 this는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요소인 후자, that은 멀리 있는 전자를 나타낸다. 왜 this가 후자지? 왜냐면 자, 전자는 이렇고 후자는 이렇습니다 얘기를 했었을 때 후자가 나중에 얘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상에서는 더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that은 멀리 있는 전자가 되는 거고. 예를 보시면 working and play are both necessary. 일하는 것과 노는 것은 모두 필요하다. 자,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휴식을 주고, 자, 어느 게 더 가까워요? playing, 후자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자가 this를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세요. this가 멀기 때문에 후자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 봤었을 때, 문장상에서 거리에서 여기 후자와 this가 가깝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that은 벌써 저 멀리 있죠. working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is는 후자를, that은 전자를 나타낸다. 자, 그리고 who와 함께 쓰이는 those. 자, who와 함께 쓰이는 those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쓰이거든요. 그래서 복수 취급합니다. those who help the poor,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those who 외워두세요.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들. 자, 이렇게 지시대명사 that에 대해서, 지시대명사 this와 that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부정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대명사 뭐가 있느냐? 자,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one인 of, 어나 on의 부정관사 플러스 단수 보통명사를 대신해서 앞에 언급된 명사와 같은 종류의 것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보시면 do you have a knife? 너 칼 있니? 물었어요. 칼 있니? 그냥 칼을 물어본 거예요. 어떤 칼? 뭐 정해진 칼이 아니라 어떤 그냥 아무 칼이나 있니? 그랬을 때 yes, I have one. 앞에 언급된 명사 a knife와 같은 종류의 것을 그냥 얘기를 한 거죠. yes, I have one. 응, 하나 있어. 이런 식으로 one을 쓸 수 있다는 거. 근데 it은 어때요? 내 칼 갖고 있니? 했을 때 나 그거 갖고 있을 때 그때는 yes, I have it 이라고 쓰겠죠. 그래서 it과 대명사 it과 구별이 된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복수의 경우에는 만약에 뭐 do you have knives 했으면 yes, I have ones로 쓰겠죠. 복수일 때는 ones를 쓴다.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some과 any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some과 any는 약간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뭐 몇 개, 얼마, 어느 정도 수량을 나타내는 대명사예요. 근데 some과 any는 약간의 쓰임이 다르니까 구별해 볼게요. 자, some은 약간의 라는 의미로 긍정문을 주로 쓰입니다. 부정문에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문문이나 부정문에 쓰일 때 있는데 그때는 권유를 나타내거나 긍정의 대답을 예상하는 경우. 그러니까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는 긍정의 대답을 예상하는 경우나 권유를 나타낼 때 쓰는 거다. 근데 주로 긍정에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some 다음에 가사명사와 가사명사의 단수형이 오잖아요. 자, 약간의 이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보통 복수형이 오는 거예요. 그죠? 몇 개의 약간의 사탕이 있어. 그럼 some candies 이렇게 쓰는데 some candy 이런 식으로 해서 가사명사의 단수형이 왔다. 그러면 이때는 의미가 약간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나 어떤 캔디가 있어. 그래서 some candy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요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럼 any는 어떠냐? any는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에서 some 대신 any로 사용합니다. 주로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에 사용된다. 그런데 긍정문에 쓸 때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 어떠한 뭐뭐라도 무엇이든 이런 의미를 가질 때. 그러니까 예문 보시면 choose any flower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꽃 아무거나 어떤 것이든 골라라 할 때는 그냥 보통 긍정문이지만 any를 사용해서 어떠한 뭐뭐라도 무엇이든 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이렇게 some과 any 구별하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다음 알아볼 대명사들, 부정 대명사들 another 그리고 others, the other, the others입니다.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그렇게 혼동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알아볼게요. 보세요. another, on과 other의 수입니다. 하나 더 이렇게 의미를 하시면 되세요. another. 그래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럼 others는 어떠냐? 자, 나머지 중 일부를 나타냅니다. 보세요. others. 그런데 the others는 D가 붙으면 나머지 모두를 할 때는 D를 나타냅니다. 왜? 나머지 모두를 하면 딱 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the others 하면 나머지 모두. 그리고 the other은 자, 복수형이 아니니까 나머지 하나를 나타내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another은 하나 더. other. on other 해서 하나 더 그리고 other는 뭐예요? others는 그 밖에 중 일부. 근데 더가 붙으면 the other 해서 나머지 모두. 그리고 the other을 s가 붙어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자, 많이 있죠? 똑같은 의미세요. 보세요. one 하나는 뭐뭐 이거 the other. 다른 하나는 자, the other 무슨 뜻이었죠? 다른 하나는이었죠? 그렇게 의미가 되는 거고 one, another, and the other 마찬가지. 이때는 세 개일 때 하나는 뭐고 다른 하나는 뭐고 나머지 하나는 뭐고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세요? 그리고 some과 others 볼까요? 자, 몇몇은 그렇고 나머지 좀 일부는 그렇고 D가 없으니까 일부인 거예요. 그죠? others는 어떻고. 자, 그러면 some, the others 몇몇은 어떻고 나머지 전부는 D가 붙었으니까 the others 나머지 전부는 어떻고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one thing another 하나는 이거고 또 다른 것은 이거다. 그리고 뭐예요? 뭐와 뭐는 별개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the one, the other 전자는 뭐고 나머지 하나죠. 그러니까 후자는 이거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the one, the other 전자는 뭐뭐이고 후자는 뭐뭐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의미에 부합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세 번째 부정대명사 정리를 할게요. 자, 이번에 정리할 것은 every와 each입니다. 자, every는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형용사로만 쓰입니다. 근데 단수로 취급된다라는 굉장히 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every 뒤에는 항상 단수 취급. everyone likes 단수 취급해서 동사가 s가 붙는 거죠. 그래서 every 뒤에 두 개의 명사가 와도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every girl and boy 해도 뒤에는 has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likes 이런 식으로 항상 단수 취급한다. 그리고 every 앞에 관사는 쓰지 않아요. 그런데 소유대명사는 쓸 수 있어서 has every wor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또 뭐뭐마다 매 뭐뭐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every를 쓸 수가 있는데 세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every 단수명사, every 서수 단수명사, every 수사 복수명사. 어려우시죠? 이거는 그냥 자 교재에 보시면은 이틀에 한 번이라고 해서 똑같은 거 써놨죠? every second day, every 2 days 요거 두 개 외워두세요. 그러면 이 모든 말들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자, every second day 매 두 번째 날마다. 그러니까 이틀마다 한 번씩 그죠? 그리고 every 2 days 이것도 역시 이틀마다. 그래서 every second day, every 2 days 요거 구절 외워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each는 뭐냐? each는 각각의 라는 뜻을 가지는 대명사예요. 이때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그리고 부사로도 쓰입니다. 자, 보시면 형용사로 쓰이면 각각의 뭐 아이들 해서 each chil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부사로 쓰면 간 사람마다 제각기 라고 해서 예문 보시면 they sell oranges by fences each. 그들은 오렌지를 줬다. 뭐 각각 5펜스에 줬다. 이런 식으로 부사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each는 그러면 단수 취급이죠.
왜? 각각의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주의할 건 every가 단수 취급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네 번째 all가 both 구별해 볼게요. all도 모든 뭐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복수 취급합니다. every랑 달라요. 그런데 all이 대명사일 때는 약간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뭐냐면 all이 대명사일 경우에 사람이면 복수, 사물이면 단수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예를 보시면 all of you 사람으로 했어요. 그죠? all of you 이때는 복수 취급합니다. have to go. 너희 모두는 자, 왜? 너희 모두 각각이 모여서 모두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 모두는 복수잖아요. 그래서 복수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사물일 경우 뭐야? 보세요. all is said. 그가 말한 것. 자, 그것은 말한 것은 한 뭉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수로 취급한다. 그렇게 개념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all is said. 이럴 때는 단수 취급한다. 그리고 all이 단수명사 앞에 쓰이면 전체의라는 뜻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이렇게 뭉뚱 그런 집합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은 all은 뒤에 복수의 개념이 쓰이는데 단수명사 앞에 쓰면 보세요. all the world. 전체 세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의라는 의미를 가진다. 모든 세상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체의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all은 모든 의미를 가지고 대명사로 쓰일 수 있고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복수 취급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both는 어떻습니까? 양쪽, 둘 다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명사로도 쓸 수 있고요. 형용사로도 쓸 수 있어요. 대명사로 쓸 때는 보시면 both the brothers 이렇게 쓸 때가 대명사로 쓰인 경우고요. 그리고 both books 이렇게 쓰일 때가 형용사로서 이제 바로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both books 이럴 때는 형용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both는 항상 언제나 복수로 취급한다. 양쪽 둘 다 복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수 취급한다. 자, 의미로 봤을 때 복수면 다 그냥 복수 취급하는 거예요. all, 모든, both, 양쪽. 그런데 every만 다시 한번 강조해요. every만 단수 취급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보시면 부분 부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분 부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부분만 부정하는 거예요. all, both, every 어떤 뜻이 있었죠? 모든, 둘 다, 그리고 모든 이런 단어들은 부정어 not과 함께 쓰이면 모두가 뭐뭐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져서 일부만 부정하는 부분 부정 구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they do not know everything. 그들은 모른다.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They don't know. 그들은 모른다. 모든 것을 이게 아니라 그들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every man cannot be an artist. 모두가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 부정 구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냥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부분 부정인 거죠. 자, 그렇게 개념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많은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제에 적용이 될 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단원 종합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